제가 3년 전쯤 2021년 8월이니까 3년 5개월 전이네요. 비트코인 하드월렛을 준비하려고 그때는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빗썸에서 거래를 하다가 알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업비트로 거래소를 옮기고 나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개인 지갑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개인 지갑을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고, 그 전에 먼저 지갑에 대해서 사용법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깨닫고 비트코인 출금하고 지갑으로 보내는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종이 지갑을 생성하는 오픈소스라고 해야 하나요? bitadress.org라는 사이트에서 종이 지갑을 생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이 지갑을 하나 생성을 하고 나서 이런 화면이 뜨죠. 생성 방법은 마우스를 난수표에다가 드래그를 임의대로 하면 프로테이지가 표시가 되면서 100%가 되면 이런 지갑이 나타납니다. 왼쪽이 공개 키이고 오른쪽이 비밀 키인데, 이 공개 키 아래에 나오는 저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에 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그것도 아무 계획 없이 계속 비트코인만 모아가는 전략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채널 구독자시라면 다 아실 것이고, 그것이 미련한 행동 같으나 결국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이성적, 감성적, 충동적 상황들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저의 채널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기도 하고 주주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나 투자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채널은 볼품없는 채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온갖 함수나 차트나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인간들의 투자 성향을 예측하는 기존 레거시 투자 전문가들을 밤눈 어두운 약삭 빠른 고양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에게 워렌 버핏도 부러워할 비트코인 호들러가 되는 험난하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안을 주는 채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고 사업자 등록증을 통산 14개나 개설을 하고 폐업을 해오면서 어지간한 일에 대해서는 더듬이가 발달되어서 척 보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감이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하는 사람인데, 오해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지난 영상에서 수없이 말했듯이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서 온갖 저주와 소극적인 판단을 해왔던 똑똑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진정 그러한가를 한번 다투어보자는 마음 깊은 곳에 저항정신이 그 원천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두고 싶다는 말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워렌 버핏과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게리 겐슬러 같은 똑똑이들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박상기, 은성수, 차현진 그리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저의 경쟁 상대들입니다. 누가 땅을 치고 후회할지 한판 붙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붙어서 진다고 한들 뭐 억울할 거 없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강원도나 경기도 비무장지대 부근에 땅 10만 평 혹은 100만 평 정도 사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어디 가겠습니까? 비트코인 블록 어딘가에 나의 트랜잭션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프라이빗 키 혹은 니모닉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대법원 등기소가 보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보다 더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라는 제도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내가 가진 토지를 리모델링 한다거나 농지 개혁 등을 함으로써 토지 소유주의 의사와 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등기라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탁을 하거나 촉탁 등기를 해서 나의 소유권을 이동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기도 한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토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마을 길을 넓히고 농지 청량을 하면서 수용도 하고 보상해주는 그런 절차 가운데 지주들에게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고 촉탁 등기를 해버립니다. 내 땅이 1000평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970평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해서 보면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토지를 수용한 건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 보상금을 공탁을 해버립니다. 공탁금도 찾아가지 않으면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상금을 찾아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비트코인은 나의 의사와 반하여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킹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데 비트코인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해킹이라는 염려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으로 나라를 뺏겨서 자신의 자산을 박탈당하는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비트코인이 해킹되어 자산을 잃어버릴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거나 니모닉 문구를 잃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해킹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소의 해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보는 것은 그다지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비트어드레스 ORG라는 종이 지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지갑에 대해서 말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옆으로 빗나간 것 같죠. 제가 그 당시 3년 전에 비트코인을 지갑으로 보내는 연습을 한다고 종이 지갑에 100만 사토시를 QR코드가 있지만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업비트 출금 주소창에 숫자와 영어 대소문자를 직접 쳐 넣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100만 사토시가 업비트에서 어디론가 보내졌습니다. 출금 트랜잭션 아이디를 클릭하면 블록체어라는 익스플로러에 내 비트코인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비트코인을 다시 업비트나 다른 지갑으로 보내는 방법을 아직까지 터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트랜잭션이 일어났고 제가 지갑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프라이빗 키만 보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만 믿고 비트코인을 종이 지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52자의 프라이빗 키는 또박또박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그때 100만 사토시는 아마 50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이 지갑에서 다시 업비트나 빗썸으로 혹은 저의 개인 지갑으로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을 보내는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프라이빗 키만 수첩에 적어놓고 있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나니까 그 100만 사토시를 그대로 찾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보다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이런 쪽에 상당히 기능이 있는 그런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가 이 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것과 이렇게 지갑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비트코인 지갑 관련 트랜잭션에 관한
전문가에 가까운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할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분과는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고 아는 것이라고 닉네임밖에 알지 못합니다. 며칠 동안 메일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만 사토시를 다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지갑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메일을 거의 10차례에 걸쳐서 주고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답답한 질문을 하고 그 키팅님은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키팅님은 처음부터 확신에 찬 그런 도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블루월렛 앱을 설치하고 해당 앱에서 위프 비밀키를 임포트하면 해당 지갑이 로드되고 이후 자유롭게 트랜잭션을 만들고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메일을 받아보는 순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나 제가 프라이빗 키를 블루월렛에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순간 지갑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을 쉽게 찾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내가 적은 프라이빗 키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다시 키팅님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물을 때마다 아주 정확한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메일을 하다 보면 내가 블루월렛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비트코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메일 외에 전화번호나 다른 어떤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메일만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것을 묻고 또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블루월렛으로 종이 지갑에 100만 사토시를 옮겨야 되는데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니까 지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을 때 키팅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주소일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프라이빗 키를 기록할 때 실수로 잘못 기록했거나 주소창에 입력할 때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9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내가 프라이빗 키를 수첩에 적을 때 정말 정성스럽게 주의해서 기록했던 기억이 있던 터라 잘못 적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키팅님에게 계속 종이 지갑에 대해서도 묻고 다중 서명에 대해서도 혹시 실수를 했나 물어보기도 하고 니모닉 문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비밀키에 대해서도 수차례 메일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정말 키팅님에게 감사한 것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핵심적인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종이 지갑에 묶인 비트코인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실험하면서 과연 뭐가 문제일까? 내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기록한 프라이빗 키를 잘못 적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프라이빗 키를 한자 한자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바로 한 줄기 빛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바로 알파벳 K로 시작하는 그 K에 대한 글씨체였습니다. 나는 종이 지갑에 표시된 K라는 글씨가 분명히 소문자 K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문자 K와 대문자 K가 컴퓨터 자판으로 쳐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문자 K를 대문자 K로 그렇게 고쳐서 블루월렛의 주소창에다가 그 52개의 기호들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내가 보냈던 100만 사토시가 블루월렛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공개 키와 그 비밀 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기라는 그런 버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보내기를 통해서
100만 원 미만 되는 금액, 혹시나 100만 원 이상이 될 때 트래블 룰이 적용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50만 사토시씩 보내자는 생각을 했고, 먼저 첫 번째 5만 사토시를 보내봤습니다. 수수료 없이 30분 정도 만에 트랜잭션이 일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50만 사토시를 업비터 주소로 송금을 했는데, 이것은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수수료를 좀 낮은 걸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트랜잭션을 실행했는데, 오늘 오후쯤에 트랜잭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메일을 보니까 키팅님이 제 메일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답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영상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팅님에게는 제가 찾은 사토시 중에 얼마를 보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비트코인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문명의 흐름에 관한 것들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 같은 지갑의 종류나 기능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지갑에 대해서는 연습도 하고 사용도 해봐서 익숙하지만, 워낙 지갑마다 특성이 있고 기능이 다양해서 사용해 보지 않으면 도무지 기능을 알 수 없는 지갑들이 많아서 저 같은 사람들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지갑에 대해서 연동되는 지갑들이 있고, 취급하는 디지털 자산들이 각각의 거래소마다 다르고, 거래소마다 국가마다 약간의 정책이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혼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투자의 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오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디파이라는, 즉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과 실제 거래소를 통한 혹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투자의 어색한 결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부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미래의 금융 시스템에서 낙오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믿음의 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덩어리입니다. 골드 너겟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금과 함께 여기 보이는 이런 금은, 우리가 보는 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규격화된 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반지입니다. 이 모두가 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인데 8,150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포트녹스라는 금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 장소 앞에는 이런 조형물도 있고 창고 안에는 이렇게 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창고 문의 위용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창고 안에도 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3,350톤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탈리아가 2,450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2,430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2,430톤, 중국이 2,220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04톤 정도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보유량 순위가 40위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화된 거래소나 은행에도 금이 있고, 박물관에도 금이 있고, 도시의 귀금속 상에도 금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금은 금입니다. 보기에도 좋고 보관 장소가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형태로든 비트코인 블록 안에서 트랜잭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신의 비트코인이 몇 번째 블록이 있는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든지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든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든지 결국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렇게 익스플로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포트녹스에 보관되어 있는 금이 안전하겠습니까? 비트코인 블록 안에 있는 비트코인이 안전할까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비트코인을 얻고 보관하고 보내기도 하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설명만으로 습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3년 전 종이 지갑으로 100만 사토시를 보낼 때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내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을 보냈고 프라이빗 키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하는 블루월렛이라는 지갑을 통해서 그 당시 내가 보냈던 종이 지갑의 비트코인을 지금 컨펌하고 다시 내가 아는 사람의 빗썸 지갑으로 보내보기도 하고 내가 가진 업비트 지갑으로 보내기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나의 배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갑이나 비트코인 출금 그리고 입금 트랜잭션을 일으켜 보기도 하고 사용하는 것에 늘 익숙하도록 공부하시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돌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빰.